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천군위의 9월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8월 6일 제317회 옥천군위의 임시회와 8월 1차 정례 의원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옥천군 군세 감면 동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이어진 의원 간담회에서는 옥천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비롯한 13건의 안건이 주요 협의 의제로 올랐습니다. 8월 12일에는 청년정책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청년발전위원회는 옥천형 청년정책의 필요성은 제기돼 왔으나 실제 정책 반영은 미흡했다며 옥천군 청년 참여 정책, 청년 수당 정책, 주거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옥천형 청년 거버넌스는 옥천군 청년 참여 교육, 정책의 발굴, 제안서 작성, 실무 조정 회의, 청년 자율 예산 편성 및 시행, 평가 단계로 구성되며 청년의 참여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효능감을 향상하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청년 수당 정책은 다양한 층위의 청년에 대한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제안했습니다. 또한 빈집을 활용한 주거 정책, 옥천형 청년마을 조성, 노후한 다세대 주택을 활용한 청년 기숙사, 대전 통근 통학버스 지원 등을 제안했습니다. 8월 19일에는 옥천군의회가 농촌식품 사막화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충북 MBC가 도내 식품 사막화 문제를 주제로 청성면 장현리와 산계 3리 등에서 촬영 중인 신선밥상 프로젝트 계란이 왔어요와 김혜식 의원의 식품 사막화 5분 발언이 연결되어 시작한 간담회입니다. 간담회에서는 인구 감소와 교통 불편 문제로 읍면 소재지 이외 대부분의 마을에서 신선식품 구매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상을 짚었습니다. 옥천군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및 농협과의 협력을 통해 이동 판매 차량을 운영하거나 버스 운행 확충 등 주민들의 읍면 소재지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 소매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지적했습니다. 8월 20일 열린 2차 정례의원 간담회에서는 경부 고속철도 폐선철로 철거부지 활용 방향성 수립 연구 용역과 옥천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 위탁에 관해 협의했습니다. 폐선철로 철거부지는 노상주차장 등 지역민 활용 관점의 단기적 활용 방안, 파크 골프장 등 관광 측면의 활성화를 고려한 중기적 활용 방안, 주변 지역 개발과 연계된 장기적 활용 방안으로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박한범 의원은 국가재산을 무상 사용 허가받을 수 있는 행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를 따져봐야 한다며 활용도를 높이려면 주차장이라든가 체육관 등 필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추복성 의장은 사후 관리를 위해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민간 위탁과 관련해서는 직접 운영과 위탁으로 발생하는 각각의 비용을 분석 제출 요구했습니다. 8월 28일에는 옥천군 스마트 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 용역 중간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스마트 농업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농업인의 기술 역량 강화, 자본, 설비 시설이 갖춰져야 지속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날 참석한 스마트 농업 농가들은 병해충 예방 연구를 요청하고 기술적 결함이 발생했을 때 꾸준히 협력해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9월 2일 의원 간담회에서는 옥천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 위탁 원가 상정 및 운영 방안 용역 중간 보고, 옥천군 청성 청산생활 SOC 복합화 사업 신축공사, 옥천 복지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를 비롯한 12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옥천군위에는 옥천 복지재단 설립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며 용역비 1,980만 원을 낭비했다 지적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23년 1월 지자체 출연기관의 최소 인력을 20명으로 제시했는데 1년 뒤에 재단 설립 용역을 실시한 옥천군은 이런 기준을 파악하지 못해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입니다. 박한범 의원은 굳이 용역을 주지 않아도 나오는 결과물에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해 군민 세금을 허투루 썼다고 지적했습니다. 추복성 의장 역시 복지재단, 문화재단을 준비한다고 만지작거렸는데 관계법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당초 계획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복지재단 설립 용역 결과를 의회 차원에서 보고하라고 해서 지금 자리가 마련되었다. 용역을 시작해놓고 보고도 안 하고 마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된 것도 질타를 받아야 한다 지적했습니다. 청성 청산생활 SOC 복합화 사업 신축공사에 관해서는 재료비와 물가 상승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29억 원이 늘어난 111억 6천만 원으로 공사비가 변경되었고 행정 절차 지연으로 공사 기간도 2년이 늘어났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옥천군위의 송윤섭 의원은 주민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 사업이 달라도 부지를 모아야 한다며 농촌협약 사업으로 진행될 주민 건강담은센터와 해당 시설을 집적할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9월 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 현황,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25건의 심사 안건 중 22건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옥천군위에는 행정위원회 소관 옥천군 청년이랑 민간위탁 동의안과 옥천군위의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은 심사 보류했습니다. 같은 날 옥천군위의 이병우 의원과 송윤섭 의원, 조기룡 부의장이 5분 발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병우 의원은 지역 내 편의시설 개선에 대한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그 외에 장애인, 노인,
그는 우리 지역 내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을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이용하기 어렵다며 옥천군 장애인 편의시설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인 편의시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 증원을 통한 시설 점검 및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송윤섭 의원은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노동권 보장에 관한 5분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자연재난, 초고령 사회인 옥천의 질 좋은 노인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지역 공동체 침체 문제를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윤섭 의원은 돌봄 노동이 필수 노동의 영역으로 대두되는 만큼 돌봄 노동자의 처우와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내년 예산 편성 시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강조했습니다. 조규룡 부의장은 옥천군 다자녀 가정지원 대책 마련 촉구에 관한 5분 발언을 통해 다자녀 가정 이사비용 지원, 다자녀 가정 공영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전통 문화체험관 숙박료 감면 비율 확대, 영유아 동승 차량을 위한 우선 주차구역 조성 등을 제안했습니다. 조기룡 부의장은 출산 장려 정책만큼 현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고 다자녀 가정이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과 정책을 적극 펼쳐달라 강조했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9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 옥천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관한 의결, 각 상임위 23건의 부의안건 의결, 1건의 보고건을 청취했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주요 심사 결과 세입은 원안 가결. 세출은 일반 회계 세출에서는 1억 2,550만 원 삭감. 특별 회계 세출과 기금 운용 계획은 원안 가결했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옥천군의회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옥천군의회는 사무장병원, 면허 대여 약국 등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한 불법 개설기관을 근절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의회 9월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의 전세림, 수어통역의 옥천군 수어통역센터 이광열이었습니다.